1. 무의자연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삶. 도가 사상의 핵심인 무의자연은 인위적인 노력 없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고 말하며 인간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행동 지침으로서 현대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연과의 조화. 무의자연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지향합니다. 현대 사회는 기술과 산업의 발전으로 자연을 지배하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무의자연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고 이를 거스르지 않는 삶은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억지와 집착의 해소. 무의자연은 또한 개인의 삶에서 억지와 집착을 버리는 것을 가르칩니다. 현대인은 끊임없는 성취와 경쟁 속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의자연은 억지로 무엇을 이루려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의 리듬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붙이는 대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현대적 적용. 현대 사회에서 무의자연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건강에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억지로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며 삶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무의자연의 실천적 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철학적 사유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2. 상대성의 철학.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장자는 그에 져서 장자에서 상대성의 철학을 통해 모든 것은 상황과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사물과 사건은 상대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철학은 현대 사회에서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판단의 유보와 열린 마음. 상대성의 철학은 우리가 상황을 판단할 때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것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불행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자의 유명한 이야기인 호사다마는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한 농부가 말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으나 나중에 그 말이 더 많은 말을 데리고 돌아오자 이는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의 존중. 상대성의 철학은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데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현대 사회는 종종 특정한 기준을 강요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을 평가하고 구분하려 합니다. 그러나 장자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관점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갈등 해소와 협력 증진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현대적 적용. 현대 사회에서 상대성의 철학은 특히 성공과 실패의 개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스스로를 평가하지만 장자는 성공과 실패가 상대적임을 깨닫게 합니다. 실패는 단순히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며
성공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겸손과 비움의 미덕. 진정한 강함은 비움에서 온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비워야 채울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겸손과 비움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지나친 물질적 욕망과 자기 과시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며 내적 평화를 찾는 데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겸손의 가치.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협력을 이루는 기본입니다. 자만심은 갈등과 오해를 초래하지만 겸손한 태도는 타인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 리더십에서 겸손은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리더보다 겸손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리더가 더 큰 신뢰와 지지를 얻습니다. 비움의 역설. 비움은 단순히 물질적 소유를 줄이는 것을 넘어 마음속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인은 끊임없는 소비와 성취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자는 비워야 채울 수 있다고 말하며 진정한 만족은 욕심을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미니멀리즘이나 단순한 삶을 지향하는 현대적 움직임과도 연결됩니다. 현대적 적용. 겸손과 비움의 철학은 개인의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며 삶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또한 겸손한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4. 물의 철학. 유연함과 부드러움의 힘. 노자는 물을 도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하며 물은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물의 철학은 유연함과 적응력 그리고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의 미덕을 통해 강함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유연함과 적응력.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형태에 맞게 변하며 장애물을 만나면 우회하거나 침식하여 결국 목표에 도달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고집과 완고함은 갈등과 실패를 초래할 수 있지만 물처럼 유연한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겸손과 낮은 자리.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모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리더십과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현대 리더는 물처럼 낮은 자리에서 타인을 돕고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리더십보다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대적 적용. 물의 철학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조직 관리와 사회적 관계에서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태도는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또한 물처럼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태도는 타인의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중용의 도. 균형 잡힌 삶의 중요성. 도가 사상은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지키는 중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과함과 모자람이 없는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 철학으로 현대 사회에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중용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는 종종 극단적인 소비와 경쟁을 부추기며
이를 통해 성공을 측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중용의 도는 과도한 욕망이나 집착에서 벗어나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삶을 지향합니다. 이는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내적 평화와 균형. 중용은 또한 내적 평화를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나친 욕망이나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만 중용의 태도는 현재에 충실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현대적 적용. 중용의 도는 개인의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 해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념이나 행동을 피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는 태도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중용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선택을 통해 균형 잡힌 삶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